한글의 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표지는 정지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훈민정음 서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하여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바로 나란 말씀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게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제목입니다. 한글의 힘. 이것은 학습 컨텐츠의 주가 되는 다큐멘터리의 제목입니다. 애민치국. 자, 이거 좀 잘 읽을 수 있겠죠? 애민치국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 다스리는 것이라는 세종대왕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번 주의 컨텐츠는 사실상 프레지 자료에 들어있는 동영상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하고 프레지 자료를 함께 놓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프레지에 있는 해당 동영상을 재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세계 문해율 지도입니다. 문해율에 대해서는 다음 학습 주제인 국민 문해력 조사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중남미에서 특이한 나라 2개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쿠바, 하나는 코스타리카입니다. 쿠바는 공산국가입니다. 그런데 문해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코스타리카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를 유지할 비용을 교육과 복지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드리는 나라들은 동아시아 3국입니다. 동아시아 3국인데 북한의 경우 통계가 없는 탓에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문해율 97% 이상인 것을 보여주며 중국의 경우 90에서 97%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3국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로 인하여 벌어지는 차이에 대해서 잠시 후에 간단한 실험이 주어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프레지 자료와 함께 학습하셔야 합니다. 세종대왕의 세법 개혁과 국민투표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공법을 확정 지어가던 시기와 훈민정음 반포 시기가 거의 맞물립니다. 공법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세종조에만 108개가 나오는데 비하여 우리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훈민정음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은 이 세종조에는 딱 5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첫 기사가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하다입니다. 과정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왕가의 비밀 프로젝트로 수행되었구나. 백성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문자 체계를 하나 만드는 게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어야 했을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앞서 공부한 세종대왕의 공법 도입에 관한 국민 투표 결과가 떠오릅니다. 세종대왕의 생각이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었더라도 북쪽의 풍관 촌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여기서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이 세종대왕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었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서문의 맨 끝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마다 하여금 쉬이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즉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히 쓰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글 배우느라고 과외한 사람이 있나요? 영어는 그렇게 열심히 배우지만 잘 익혀지지 않는데 한글은 어느 순간 터득하지 않았나요? 정인지의 서문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일을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거의
스스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글에 대한 칭찬은 총균쇠의 저자인 제럿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여러 석학들이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책 읽는 뇌의 저자인 메리언 울프의 이야기를 옮겨 놓았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한글은 훈민정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어 알파벳 외에 완벽한 문자 체계라고 합니다. 한글 매뉴얼을 작성한 학자가 누구였죠? 정인지입니다. 공법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세종대왕의 뜻을 잘 새기고 세종대왕이 너무나도 아꼈던 학자이죠. 여기도 나오죠.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다 배울 수 있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다. 근데 그 저자, 이 책 읽는 뇌의 이제 그 표지를 제가 여기다 옮겨놔 봤는데, 메리언 울프가, 뇌과학 관점에서 독서를 분석하게 된 것은 저자의 이제 자제들이 난독증으로 책을 읽지 못하고 기호로 이었기 때문인데, 이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문자의 도입을 반대했었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기억에 의한 암송으로 전승되던 것을 문자를 활용한 기록에 맡기면서 사람들의 암기 능력이 퇴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 의존하면서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잘 대비됩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정말로 반나절의 한글을 배울 수 있는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소개됩니다. 보고다 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 보통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여기 슬라이드가 그 사건에 대한 세종대왕과 신하들의 논의를 담은 것입니다. 허조라는 대신이 매우 강경하게 처벌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세종대왕의 생각은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형벌이 얼마나 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두문으로 번역하여서라도 백성들이 법전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 인 것인 반면, 허조와 같은 신하들은 간악한 백성들이 이 법을 알게 되면 이를 제 마음대로 농간을 부릴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세종대왕은 물론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여긴 글이 안 나와 있는데 이따 뒤에 있는 동영상을 보시면 화를 엄청나게 냅니다. 그래서 율문을 읽도록 하는 법을 세운 것이 바로 사람마다 모두 알게 하려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강행실도와 같이 그림으로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이게 허조의 시각, 간악한 백성, 이거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시각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오는 동영상은 김화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훈민정음 창제의 이유라는 이야기고, 세종대왕과 허조의 대화가 바로 실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의 동영상은 삼강행실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슬라이드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있는 것이랍니다. 훈민정음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었는지 잘 밝혀주는 근거죠. 대한민국의 국보일 뿐 아니라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이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본인 교사들에게 배운 선생님들이 훈민정음 만들 때 세종대왕이 변소에서 문자를 보다 깨달았다 하는 식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깎아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비밀 프로젝트로 진행한 결과 중신들이 반대합니다.
세종대왕의 세법개혁과 국민투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신들의 이해관계와 세종대왕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세법개혁에도 반대하던 중신들은 훈민정음 창제에도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 논리를 집현전 부재학이던 최만리의 입을 빌어서 살펴봅시다. 중국과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한자를 공부할까요? 1학년 어린이들 수업에 들어가 봅니다. 알파벳부터 배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음이라고 해서 한자를 표기하기 위하여 알파벳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9년 대륙에 중국 정부가 수립되고 첫 고민이 바로 한자 개혁이었습니다. 한자를 없애지 않으면 중국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시급한 과제였는데 이 개혁 방향에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북조선인민공화국에서 사용하던 한글의 보급 상황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자 체계와 한글 체계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자나 이집트의 신성 문자는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알파벳과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파벳과 한글은 민주 문자, 한자와 신성 문자는 엘리트 문자라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구텐베르크는 세종대왕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인수예술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꿨죠. 정보혁명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소수에게 독점되었던 책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정보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금속 활자 인쇄술의 원조는 우리나라입니다. 고려시대 직지심체 요결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보다 70년 정도 앞섭니다. 2001년도에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죠. 첨단 인쇄술의 극치를 조선시대 인쇄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정보혁명을 이끌었는데 조선의 인쇄술은 한자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금속 활자 인쇄술의 반면에 독일의 인쇄술은 다수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정보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독일 사람들의 문해율이 25%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 집에 한 사람은 글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얼핏 생각하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활자가 필요한 한자 체계보다 몇 벌만 있으면 중복되는 글자를 고려하더라도 알파벳으로 인쇄하는 게 훨씬 보급이 빠르겠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훈민정음의 파괴력을 살필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설공찬전입니다. 조선시대 학자인 이문건의 묵제일기에 숨겨져 있던 설공찬전을 발견함으로써 그 존재만 알려져 있던 설공찬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종 반정을 비판한 당시 문장과 채수의 글이 한자로 썼었더라면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훈민정음, 즉 언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이에 놀란 당시 조정에서 책을 압수하여 태우고 채수를 처형합니다. 참 위험한 문자이죠. 정보의 비대칭을 없애는 것이 정보혁명입니다. 내용을 봅시다.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편한지, 그리고 정보 시대에 얼마나 사용하기 편한지 인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해 봅시다. 동아시아 3국의 글자 체계 중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세 학생들에게 경쟁을 시켜봤습니다. 일본 학생, 중국 학생, 한국 학생. 일본의 글자 입력 체계나 중국의 글자 입력 체계에 비하여 한글이 갖는 이점이 잘 드러납니다.
직접 보십시오. 자판들을 비교해 봅니다. 자, 끔찍하죠? 거기에 비해서 한글 천지인 모드가 소개되어 있고, 이쪽은 일본 문자 체계입니다. 끔찍하죠? 네. 이와 같이 정보화 시대의 총아인 한글 문화를 확산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134번 만에 운전면허를 딴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에 사시는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에서 생활 용어와 전문 용어의 깊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통 용어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법률 용어를 나열하였습니다. 법제처장도 쩔쩔매었다고 합니다. 목리, 결괴, 저치, 장리?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개나 알고 있나요? 이 역시 이 어려운 법률 용어 중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여기 나오는 말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말들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학 용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콧등에 여드름이 났다는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의학 용어로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Plain English 캠페인. 우리말로 하면 쉬운 영어 캠페인, 쉬운 영어 사용하기 운동 이렇게쯤 되겠습니다. 이 운동이 시작된 계기는 생활보호를 받던 노후 부부가 난방비 신청 서류를 작성하지 못해 얼어 죽으면서 문서를 쉽게 읽을 수 있게 작성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고요. 플레인 잉글리시 캠페인 사이트에 있던 예시들입니다. 고치기 전에는 High quality learning environments are a necessary precondition for facilitation and enhancement of the ongoing learning process.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플레인 잉글리시 캠페인이 손대고 나니까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Children need good schools if they are to learn properly. 그냥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려면 좋은 학교가 필요하다. 이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한 예입니다. If there are any points on which you require explanation or further particulars, we shall be glad to furnish such additional details as may be required by telephone.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Plain English 캠페인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phone. 간단히 표현하면 물어볼 게 있으면 전화하라.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한류 드라마의 원조 대장금 열풍은 조선 왕조실록이 쉬운 한글로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수업에서 사용되었던 세종대왕의 세법개혁과 국민투표의 내용도 제가 한자에 까막눈이기 때문에 번역본이 없었더라면 수업에서 다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동영상도 역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조선시대의 우리의 말과 글이 중국과 달랐다면 요즘은 미국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글 문화를 꼭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용 한번 보시고요. 요즘 중환자실에서 고생하고 계신 화천 이회수 선생님의 글을 빌려왔습니다. 제가 한림대학교 처음 왔을 당시에는 성심병원 앞에 섬이라는 레스토랑, 지금은 그게 이제 뚜레쥬르 빵집으로 바뀐 걸로 아는데 그 가게가 있는 집에서 집필을 하셨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레스토랑에 가서 술들을 마시고 갖은 그 행패를 많이 부릴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화천군에서 지필실을 마련해 주어서 그리로 가서 잘 지내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 공기, 햇빛 지천에 널려 있다. 무한정이다.
인간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식조차 못하고 살 때가 많지만 이것들이 없어지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멸종해버린다.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공짜라니. 어쩐지 미안하지 않은가? 한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제가 참고 자료로 사용했던 것들이고요. 여기까지 반드시 프레지와 같이 한번 보십시오. 프레지의 동영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